네, 그러면 특수상 상대성 이론 두 번째 시간 봅시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시간의 상대성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제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고유시간이라고 정의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하나의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 한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이 고유시간이라고 그러기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을 때 안에서 측정하는 사람과 밖에서 측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의 광시계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체크되는 시간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 한 장소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볼 때는 한 장소인데 밖에서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요. 두 장소에서 되는 거죠. 그럴 때 고유 시간은 보다 안에 있는 사람, 한 장소로 체크하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고유 시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의 이 거리 D를요, 왕복하니까 그 고유 시간, 안에서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이 D를 뭐로 나눠주면 돼? 빛의 속도 C로 나눠주면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시간을 체크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시간을 체크할 건데 밖에서 보면 빛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 했다가 갔다가 이런 형태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리를 D'라고 두면 당연히 밖에서 보는 건 실제로 가는 거리는 이 D'이고요. 간 속도는 어차피 얘도 빛이니까 빛의 속도 C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의 D'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D'이 더 크죠? 그러니까 ED보다 ED' 크다라는 건 델타 T0랑 델타 T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뭐하다는 거야? 더 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덜 먹고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더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측정한 시간 간격은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간격이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간 밖에서의 시간 간격이 안에서의 시간 간격보다 뭐하냐? 더 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땐 안에 있는 시간이 뭐하게 한다?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의 상대성, 시간 지연 효과라고 해요.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운동하는 사람의 시간을 보면 시간이 뭐하는 것처럼 보여? 느리게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A가 볼 때는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젊고 A가 늙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문제 봅시다. 관찰자 얘에서 0.8C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는데요. 얘가 B의 관성에서 측정할 때 P에서 광선이 Q에 반사돼서 P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T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뭐야? T라는 거야. 누가 측정했어? B가 측정했어. 한 장소에 있던 사람이 X가 X2가 같은 지점인 B가 볼 때는 이 두 지점이 같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그러니까 B의 시간이 뭐예요? 이 T가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럼 A가 측정한 시간은요? 당연히 이 고유 시간, B가 측정한 이 B 시간보다 뭐 해야 돼?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A의 시간이 더 많이 먹는다고요. 시간 간격이 더 길다고요. 그래서 빛이 P에서 P까지 왕복하는 데 걸린 고유 시간은 T입니다. A의 관성에서 측정할 때 P에서 방출된 빛이 다시 P에 돌아 걸린 시간은 T보다 큰 거죠. 더 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B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요? 느리게 가요? 답은 빠르게 가죠. 무슨 얘기냐면 A가 볼 땐 B가 느리게 간다며. 근데 B가 볼 땐 A가 느리게 가는 거야. B가 볼 때는 누가 느리게 가? A가 느리게 가. 그러니까 내가
내가 빠르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B의 시간이 빠르게 가. 누가 할 때? B가 볼 때.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헷갈릴까? 이것만 지워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길이의 상대성 봅시다. 이제 시간도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건 길이도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고유 길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고유 길이는 뭐냐면요. 어떤 관성좌표에 대해서 고정된 두 지점, 말 그대로 이 관성좌표계랑 같은 관성계에 있어야 돼요. 이런 두 지점 사이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별까지를 보면 여기에 태수가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 여친이 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태수가 측정한 길이는 L0, 여친이 측정한 길이를 L이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고유 길이는 누구냐? 태수의 길이에요. 왜? 태수 입장에서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한 게 고유 길이고요. 우주선에서 측정한 게 뭐예요? 고유 길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지금 보면 우주선이 지구에서 별까지 가는 시간은 지구에서 측정한 시간은 델타 t 제로, 델타 t는 v분의 l0야. 아, 이 l0를 v의 속도로 가는구나. 거속시 쓴 거야,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이렇게. 근데 우주선에서 측정할 때는 길이가 l이잖아.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측정할 때는 얘가 이렇게 나와요, v분의 1이라고. 근데 중요 포인트, 우주선에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 거 넘어갑시다. 고유 시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을 같이 측정했을 때가 고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태수가 볼 때는 우주선이 여기 더 갔다가 여기 간 지점에서 측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가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태수가 지는 시간은. 근데 우주선에서 재는 시간은 지금 보면 여친 입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뭐가 여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고 난 뒤에 누가 지나가? 그 다음에 똑같은 지점에 있을 때 별이 지나가요. 그럼 여기에서 T1, T2라고 두면 얘가 우주선이 측정한 시기가 뭐야? T2-T1이거든. 근데 결국엔 한 사람이 가만히 있고 지구와 별이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측정하잖아. 여친이 측정하잖아. 이 위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지점에서 측정, 한 지점에서 측정해요. 지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지나가? 별이 와서 지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고유 시간이에요. 한 지점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유 시간과 고유 시간이 아닌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클 수밖에 없어? 고유 시간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L0와 A랑 비교하면 더 이렇게 된다고요. 결론 자체로 무슨 얘기야? 정지했을 때 쟀을 때 L0였던 게 움직일 때 재니까 뭐하다? L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 측정한 거리가 정지의 측정한 길이보다 더 짧아요. 그렇다라는 건 길이가 수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지형 관성좌표에서 빠르게 운동하는 관성좌표의 물체를 보면 그 길이가 수축되어 보여요. 하지만 모의 방향에서만 수평 방향에서만 그렇고 수직인 방향으로는 수축 형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의 좌우만 줄어버리는 거지 이런 세로는 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 풀어볼까요? 네. 지금 관찰자 A에 대해서 0.9C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요.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는 L1이고 얘가 정지에 있는 PQ 사이의 거리를 쟀더니 L2래요. L1과 L2 중에 뭐가 고유 길이야? L2가 고유 길이야. A 입장에서는. 왜? A 입장에선 고정이잖아. 그래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1이 아닙니다.
왜? 얘는 운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더 길었던 게 운동에서 뭐하기 뭐야? 수축되기 뭐야? 그러니까 우선 고유 길이는 L1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PQ 사이의 고유 길이는 L2가 맞아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완성계에서 PQ 사이의 길이를 재면 잘 봐요. 우주선에서 측정하면 PQ가 뭐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Q 사이의 길이가 뭐하게 보여? L2보다 짧아지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운동하는 애들은 길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시간의 상대성은 뭐냐? A가 볼 때는 B가 운동해요. 그러니까 B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고요. 근데 B 입장에서 누가 운동해? A가 이렇게 0.87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구인이 운동하고요. 그래서 지구인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 돼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지. 상대적으로 네가 느리게 보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쌍둥이의 역설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길이의 상대성도 이래요. 우주선, 정지한 우주선의 길이를 10m라고 해요. 정지한 애들이야 고유 길이에요. 근데 운동하는 우주선 지구인이 측정할 때는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선 운동 중이잖아. 10m보다 뭐하게 보여? 더 수축돼서 보여요. 하지만 운동하는 우주선은 우주인이 측정할 거야. 이 안에 탄 사람이. 그럼 우주인이 볼 때는 이 우주선은 뭐하고 있어? 정지한 상태야. 그러니까 길이는 10m보다 뭐예요?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같습니다. 10m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인이 우주선 측정할 때나 지구인 측정할 때나 길이가 비교하면 누가 더 길어요? 실제로는 우주인 측정했을 때가 더 길다고요. 왜? 얘가 고유 길이니까. 그러고 나서 지구에 대해서 별이 정지해 있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봅시다. 그게 이런 강연이에요. 그럴 때 지금 보면 우주인 측정한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1억 광년보다 뭐 해줘야 돼? 짧아져야 돼. 그러니까 수축된다고 길이가. 내가 볼 때 지구와 별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지구인이 측정한 시각은 V분의 1억 광년이고 우주인 측정한 시간은 똑같은 V인데 1억 광년보다 뭐해? 더 작다고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 시간은 누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 우주인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크기 비교니까 1억 광년이 더 크죠?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인 측정한 시간이랑 지구인 측정한 시간을 비교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인의 측정한 시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한 관측자에게 동시인 게 다른 관측자한테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다른 관성계에 있으면 네, 동시 극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가 빠르게 움직이는 B를 보고 있어요. 이때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서로가 볼 땐 서로가 느리게 가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지한 관측자가 광선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 원래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여야 되죠. 내가 볼 때 화살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2번도 봅시다. 얘가 0.1초 1초 속도로 운동하는데 AB는 철수가 관측한 X방향과 Y축 방향 고유 길이에요. 근데 얘는 철수가 측정한 거야. A라고 B라고. 원래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A0, B0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걸 측정한 건 당연히 고유 길이보다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A는 A0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B는요. 수직 방향이죠. 수평 방향은 줄어들지만 수직 방향 영향을 줘 안 줘? 안 줍니다. 그래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만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수능 문제 봅시다. 네, 그림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럴 때 광원에서 P로 빛을 쏠 거고 Q로도 빛을 쏠 거고 R로도 빛을 쏜대요. 근데 지금 길이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걸린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A 말 그대로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봤더니 광원에서 P로 가는 시간과 광원에서 Q로 가는 시간이 뭐하자? T1으로 같대요. 근데 A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빛이 P로 출발하는 거랑 Q로 출발하는 거 볼 때 우리가 P가 앞으로 오고 Q는 멀어지기 때문에 같은 길이라면 P가 먼저 Q가 나중이어야 돼. 근데 같다라는 건 뭐냐? 이 소리예요. 지금 광원을 중심으로 P가요 멀리 떨어져 있고요. Q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빛을 이렇게 가는데 지금 PQ가 움직이니까 이게 둘의 얘는 차이 때문에 맞아 들어갈 거고 얘는 서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에서 광원 사이의 길이가 광원에서 Q까지 사이 거리보다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이제 보면 문제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보면 당연히 T2랑 기억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P가 B가 볼 땐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P가 더 나중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T2보단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천천히 풀어봅시다. 기억은 T1보다 작다라고 물어봤어요. 우린 얘네들은 요 길이로 비교했는데 기억이랑 T1 어떻게 비교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원에서의 P까지 거리는요. A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누가 고유 길이일까? 누가 보면 정지해 있는 걸 보여. B가 보면 정지해 있는 거 보여. 당연히 광원에서 B까지 고유 길이가 이 길이가 B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고 A가 잰 길이가 수축된 길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럼 당연히 A가 광원에서 B까지 걸린 속도를 나눠줄까? 광원에서 B의 속도를 나눠줄까? 얘가 T1이고 얘가 기억일 텐데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T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크다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얘도 C가 아니라 A가 볼 때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뭐가 와요? 빛의 속도와 이 V로 오는 속도만큼 더 있어요. 그러니까 T1은 기억보다 무조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 봅시다. 니은은 T2보다 크다라고 물었어요. 니은이랑 T2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죠. 광원에서 R까지. 근데 A가 볼 때는요. B가 볼 때는요. 그냥 우리는 광원에서 R로 가면 돼요. 이렇게 빛이 가면 돼요. 근데 A가 볼 때는요. 광원에서 빛이 나왔을 때 R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V만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R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은 어디로 가?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빛은 파란색으로 씁시다.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면 우리가 거리가 더 많이 누가 더 길어? A의 길이가 더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시간도 T2랑 니은이랑 얘가 니은이네요. 예. 니은이랑 T2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니은이 먼 거리를 갔기 때문에 더 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요. ECT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B의 관성계에서 PQ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면 돼? 간단해요. 얘까지 광원에서 Q까지 거리는 뭐야? B가 볼 때는요. P도 고정이고요. B가 볼 때는 얘는 A가 보는 거예요. B가 볼 때는 광원도 고정이고요. Q도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속도만 구하면 돼요. 근데 Q까지 가는 시간이 T2래. P는 더 아까 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기억은 t2보다 뭐하다고요? 더 길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빛의 속도를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 pq 사이 거리가 나오죠. pq 사이 거리는 c 기억 더하기 c t2예요. 근데 기억이 t2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그러니까 ECT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겠죠. CT2 2배 한 것보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이런 형태로 푸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작년도 기출문제 봅시다. 작년도 기출문제 보면 재작년과 비슷한데 약간 달라진 점은 PQ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B가 움직이면 B가 볼 때는 A도 이쪽으로 움직여, P도 움직여, Q도 움직이는 형태일 거예요.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 L1과 L2는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리예요. 그리고 B층 광원한테 PQ라는 게 동시에 방출되는데 B가 볼 때 뭐냐? 도달하는 시간이 같대요. 지금 보면 B가 볼 때는요. 지금 빛이 이렇게 출발하면 Q는 마중 나오고 P는 멀어지잖아. 그럼 얘가 같은 거리면 당연히 Q에서 먼저 반사되고 P에서 나중에 반사돼야 되는데 얘가 뭐 했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대요. 그렇다라는 건 어쩔 수밖에 없어? P가 광원으로부터 P가 가깝고요. Q가 멀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얘가 빛이 이렇게 출발할 때 얘는 멀어지니까 시간이 좀 더 느리게 도달할 거고 얘는 마중 나오니까 더 빠르게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L1과 L2를 비교하면 누가 더 길어요? L2가 큰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A 고정된 그냥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P랑 Q랑 반사되는 걸 비교하면 A 입장에서는 뭐야? 가까운 놈이 먼저 반사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할 거예요.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봐봐요. 왕복했어요. A가 볼 때는요. A가 볼 때 광원이 뭐 했어? 고정돼 있죠. Q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빛이 왔다가 돌아올 거죠. Q가 앞으로 와서 반사되는 시점을 좀 더 당겨줄 거고. 근데 하여튼 A가 측정한 건 한 장소죠. 뭐라는 거야? A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는 거야.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은요? B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럼 시간이 뭐 해야 돼? 지연돼야 돼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고유 시간이기 때문에 B의 관성계보다 뭐 해야 돼?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B가 뭐야? 시간이 더 느리게 갔다 오는 거야. 이 고유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에요.